이거죠. 자, 우리 모두 이해를 differently 다르게 한다. 사람마다 무언가를 이해를 하는 방식은 다르다. 그다음 this 이것은 아주 꽤나 it's obvious 분명하다. 뭐 this가 의미하는 건 당연히 앞문장이겠지. 뭐 사람마다 이해를 다르게 하는 것 그것은 너무도 명백한 일이다. 다음 더 reason 다음에는 관계부사 y가 생략되어 있어요. y가 주어가 되고 자 우리가 다르게 이해하는 이유는 바로 뭐뭐 하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빈칸에는 뭐를 찾아줘야 돼? 원하는 게 뭐야? 이유야 이유. 뭐의 이유야? 사람마다 이해를 달리하는 이유가 되겠다. 그죠? 우리가 원하는 빈칸에서 원하는 답은 이거야. 사람마다 이해가 다른 이유. 그거를 이 밑에서 읽고 찾아보란 얘기다. 다들 그렇게 생각했지? 자 다음 자 우리의 경험은 단순히 당신의 것이 아니다. 자 이게 뭔 소리일까? 우리의 경험이라는 거는 그저 너만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라는 거는 이제 너 하나만의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걸 달리 표현하면 뭐냐? 경험이라는 건 뭔가 너 말고도 다른 무언가가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이 문장을 읽고 확인해야 되는 거 무엇이 뭐 경험에 관여하는가? 얘를 파악을 해줘야겠다. 다음, 자 무언가를 in order to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우리는 반드시 찾아야 한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어떤 물건을 in memory 기억 속에. 자 그다음 여기 이렇게 묶어줘요. 어떤 명사 뒤에 그다음 전치사가 있고 그 뒤에 which 혹은 whom이 있으면은 여기 있는 전치사는 원래부터 여기 있다고 보는 게 아니라 관계 대명사 절 안에 있는 그 전치사가 앞으로 이동했다고 봐줘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될 때에는 이 어법에서는 좀 중요한 문제야. 여기 뒤에 있는 관계 대명사가 아니 전치사가 이렇게 앞으로 오게 될 때는 뒤에가 완전한 문제예요. 위치는 무슨 격 관계 대명사야? 주격이나 목적격. 그다음 whom은 무슨 격 관계 대명사야? 주격이야 목적격이야? 목적격만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앞에 있는 이 명사를 선행사라고 하지. 선행사 뒤에 which 혹은 whom만 있으면은 뒷문장이 주어가 없는 혹은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돼. 근데 이게 전치사가 앞으로 이동해서 전치사 더하기 which나 전치사 더하기 whom 형태가 되면은 뒷문장이 완전 문장이 된다. 자 그럼 여기를 봐봐. 메모리가 있고 여기 보면은 그냥 which가 아니라 to which가 있지. 여기 있는 to는 원래 어디 썼다는 얘기야? relate 뒤에서 앞으로 이동했다는 얘기야. 됐나? 자 그다음 얘가 주어고 그러니까 동사가 되겠지. 보통 우리가 relation이라는 명사는 많이 들어봤지? 혹은 relationship 그게 뭐 관계잖아. 그걸 relate를 동사로 쓸 때는 무슨 뜻이니? 그렇지 맞아 관련되다. 관련되다. 그래서 relate라는 표현은 크게 이런 표현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바로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이게 좀 다르다. 자 A to B 구조될 때는 얘를 해석을 A를 B와 연관시키다. 어법 시간에 뭐 자동사, 타동사 말 들어봤죠? 이런 구조 될 때는 A가 목적어 성분이야. 그러니까 이 타동사 취급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relate to A가 되면은
A와 연관시키다가 아니라 연관되다라고 써요. 여기는 지금 보면은 relate 뒤에 지금 비어있잖아 그냥. 원래 여기의 구조는 이 형태였던 애야. relate to A 이 구조. 그러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면서 A는 그냥 사라진 거고, 그러니까 relate란 동사 뒤에 있는 전치사 to가 앞으로 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to 위치 구조된 거다. 됐지? 자 그럼 해석 여기까지 한번 다시 해봐. 자 우리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물건을 찾아야 된다. in memory 기억 속에서. 근데 기억이 어떤 기억이야? 그것이 연관되어 있는. 네? 이 문장이 약간 좀 아리송할 거야. 머릿속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물건이라는 게 머릿속에 실제로 어떤 물건이 있는데 그걸 기억한다는 의미가 되게 조금 어색했을 거라고. 맞지? 연관되어 있는 그 기억 속에서 물건을 이렇게 찾아야 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머릿속에서 관련되어 있는 어떤 무언가를 내가 기억해내고 상기해낸다는 그런 의미가 가깝다. 됐을까? 자, 다음. 그래서 여기에 너무 이렇게 매몰되면은 해석이 되게 꼬였을 거예요. 자, 뭐 누군지 모르겠지만, 자, 이 사람들은 claim 주장했다. 여기가 조금 길지? 자,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냐? 여기까지 한번 좀 끊어봐요. 그 다음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끊어봐요. claim이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대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그러니까 그냥 대시 아니라 얘는 so 대시 붙어 있잖아. so 대시 붙어 있을 때 해석 어떻게 하니? 아주 뭐뭐해서 뭐뭐하다 아니면은 뭐뭐하기 위해서야. 예원아. 위에서. 그렇지. so 대시 떨어져 있을 때가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잖아.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부사절 취급해주면 돼. 뭐뭐하기 위해서. 큰 해석은 이렇게 되겠지. 이 사람들은 뭐뭐한다고 주장한다. 뭐뭐하기 위해서. 되나? 자, 여기서 understanding 해가 주어가 되어 있고 require가 동사. 그 다음 원이 목적어. 그러니까 독해에서 원이 나올 때는 그냥 하나라고 하지 말고 그냥 사람 혹은 사람들이라고 해석하면 돼. 알죠? 그냥 숫자 하나, 1, 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원은 대명사로서 people 혹은 person을 칭할 때가 되게 많다고. 그 다음 뒤에 있는 to 부정사가 이렇게가 목적했고, 그 다음 여기 a, and 뒤에 여기 어법이잖아. 뭐 접속사 and, or, but 뒤에 저런 문제를 무슨 문제라고 하냐? 예준아. 네. and, or, but 뒤에 동사 형태를 묻는 문제를 무슨 문제라고 해? 병. 그렇지, 병렬구조. 자, 그러면 여기서 using의 짝을 맞췄을 게 있나? 있어. understanding. 그죠? 근데 그렇다고 using이 아니잖아. to use, to 부정사의 짝도 있나? 있어. 어디? 여기 앞에 있는 to find.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얘랑 병렬 구조라면은 얘가 아까 주어있었잖아. 그러면 using을 쓰고 나서 뭐가 와야 돼? require 동사. 똑같이 using 주어라고 취급하면은 뒤에 동사 성분이 와 있단 말이야.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to use는 앞에 있는 to find 얘랑 병렬 구조를 봐줘야겠다. 얘랑 그 다음에 얘랑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있는 to use도 문장 성분이 뭐가 되는 거야? 앞에 있는 to find처럼 목적격 고성분이 되는 거야. 자, 그럼 큰 해석이 이해는 요구한다. 사람들로 하여금 뭐뭐 하도록. 그리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뭐뭐 하도록.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구조는 조금 뭐 길어 보여서 복잡해 보일 수는 있는데 이렇다. 자, 이 사람들은 주장한다. 이해라는 게 사람들로 하여금 찾도록 요구한다고. 뭐를 찾아? 정확한 어떤 지식 구조를 갖다가 올바른 지식 구조를 찾도록 요구한다. 그리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요구한다. 됐어요?
자, 뭐를 사용해? 그 구조를. 여기 that structure 나와 있잖냐. 이 that이 관계대명사 접속사도 아니야. 그냥 그라는 뜻이야. 앞에 이 올바른 지식 구조가 나와 있지. 얘를 칭하는 거야. that structure가. 올바른 지식 구조를 찾고 그 구조를 사용하도록 요구한다. 됐죠? 자, 뭐 하도록? create expectation, 기대 혹은 예상을 하도록. 뭐에 관하여? 여기도 이렇게 다시 묶어줘요. for 뒤에 what events were likely to take place 있지? 괄호 묶어요. 지금 이 부분은 뭐 역할이 돼야 돼? what은 관계대명사로 쓰든 의문사로 쓰이든 명사절이란 말이야. 명사절. 그럼 명사절은 어디 써야 돼? 주어나 목적어나 뭐 자리에. 그리고 목적어는 동사인 목적어도 있지만 전치사도 뒤에 항상 명사인 목적어를 가지고 앞에 전치사 for의 목적어가 what부터 place까지다. 자, 그러면은 뭐에 대한 예상을 하는 거야? 사건들이 were like to take place, 일어날 것 같은 것에 대한 예상을 하기 위해. 이렇게 된다. 자, 다시 해보자. 좀 어려우니까. 자, 이 사람들은 주장한다. 이해라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올바른 지식 구조를 찾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구조를 사용하게끔 요구한다. 뭐 하려고? 어떤 예상을 하려고. 뭐에 대해 예상을 하려고? 사건들이 일어날 것에 관하여. 됐죠? 자, 그러면은 어떤 지식 구조라는 걸 찾고 그거를 사용하게 한다고 했었잖아. 뭐가? 이해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한테 이해를 하게 할 때는 머릿속에서 어떤 지식 구조를 찾고 나서 걔를 갖다가 적절히 사용해야 돼. 예상을 하도록. 자, 그리고 그 목적은 새로운 사건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 다음 in terms of가 하나의 단어야. 뭐뭐의 관점에서. 그 다음 여기도 이렇게를 다시 묶어줘요. in terms of라는 하나의 전치사의 목적어가 what was normal. 어떤 보통의 것의 관점에서 새로운 사건들이 이해가 돼. 그래서 지금 한 문장짜리 조금 어려운 문장을 갖다가 해석을 해봤는데 얘를 한번 정리해봅시다. 자, 이해는 무엇을 요구하는가? 저 사람들에 따르면 첫 번째, 올바른 지식 구조를 찾는 것, 얘를 요구하고, 그 다음에 그 지식 구조를 예측하기 위해 혹은 예상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 근데 이 둘의 공통적인 목적이 뭐냐면은 새로운 사건을 이해하고, 즉 이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올바른 지식 구조를 찾는 것, 그 다음에 그 지식 구조를 예측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됐어요? 자, 이제 다음 여기까지가 좀 어려운 문장이고 뒤에는 아주 어렵지는 않아요. 자, 조금 줄게 이제. 자, 다음 thus 여기서부터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어줘요. 그 다음 얘가 주어, 동사 이렇게.
멈춰주고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 구조 먼저 표시하자. 이것도 좀 절이 한 문장에 좀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서 절 먼저 표시를 해줘야겠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목적을 보여주는 거지. 자, 여기서부터 해석해보자. when이 근절부터. 자, 그러므로 이야기가 그럼 뭐에 관한 이야기야? 칵테일 파티에 관한 이야기가 was being told 이야기 될 때. 칵테일 파티에 관한 이야기가 뭔가 언급될 때, 이야기될 때 understand the 뭔가를 이해하는 사람은 자, bring out이 무슨 뜻이야? bring은 무슨 뜻이야? 그냥 bring은 가져다잖아. bring out은 뭐 바깥으로 가져나가다? 전혀 아니지. 그건 bring about이야. 아, 아깝다. 이게 초래하다. 이게 bring out은 조금 다르지. 끄집어내야 돼. 혹은 머릿속에 있는 거 끄집어내는 건 그럼 뭘까? 상기하다 혹은 기억하다. 머릿속에 있는 거 끄집어낸다는 얘기는 뭔가를 기억해내다. 그 의미에 가까워. 이해하는 사람들은 끄집어낸다. 그의 칵테일 파티의 스크립트, 원고 혹은 대본을 어떤 그에게 말해주는 뭐에 관하여? 자, 여기도 전치사 about의 목적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자, 그러니까 여기 주황색 다시 한번 표시해 볼게. 이 부분이 지금 뭐가 필요한 자리야? 전치사 about의 목적어. 그럼 명사절이 필요하겠지, 그죠? that도 접속사로 쓰면은 명사절이 되고 what은 원래가 명사절이다. 다만 얘를 쓸 거면 뒷문장이 접속사로 쓸 때는 완전해야 되지만 what은 불완전해야 되지. 뒷문장에 보면은 여기 지금 happens 동사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뭐가 없어요? 앞에 있는 ordinary는 이제 부사잖아. 주어가 없어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거는 선행사가 없으면 뒷문장이 불완전하게 쓰면 어디 써줘야겠다. 칵테일 파티에서 평범하게 발생하는 것에 관하여 그한테 언급한 어떤 칵테일 파티 대본을 갖다가 생각해낸다. 자, 그리고 그는 사용한다. 그 대본을 뭐 하기 위해서? 그의 이야기에 관한 이해를 가이드, 이끌기 위해, 안내하기 위해. 근데 어떤 이야기야? 그가 듣게 돼. 자, 여기에 be about to 부정사 한 편 있잖아. 뭐뭐 하려. here라는 동사는 지금 여기 목적어 없이 그가 들으려 하는 어떤 이야기에 관한 이해를 안내하는. 질문이 막 쉽지가 않아. 아직도 읽었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다. 근데 이 예시가 나와 있을 때는 사실 이 예시가 되게 좀 길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쭉 다 예시야. 즉 칵테일 파티에 관해서 뭔가 이야기가 될 때 이해를 하는 사람들은 뭐를 하려고 한다고 했지? 칵테일 파티에 관한 어떤 원고를 끄집어내려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원고를 사용해 그가 들으려 하는 어떤 이야기에 관한 이해를 유도하기 위해서. 즉 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겪었던 칵테일 파티에 대한 무언가를 머릿속에 끄집어낼 필요가 있다는 얘기야. 볼까? 그 칵테일 파티는 어떨까? 칵테일 파티는 어떻게 진행될까?
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일단 사람들은 뭐 먼저 보냐면은 자신이 겪었던 어떤 칵테일 파티 있잖아. 자신이 어떤 겪어본 칵테일 파티에 대한 그 기억을 머릿속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자신이 겪게 될 칵테일 파티가 어떨까를 앞에 나와 있는 뜻이에요. 어디 있어? 어디 있죠?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너네가 예전에 칵테일 파티를 한번 해봤다. 친구들이랑 해봤어요. 근데 그 칵테일 파티가 굉장히 재미없었어요. 근데 오늘 내 친구가 갑자기 같이 칵테일 파티를 하지.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과거에 겪었던 칵테일 파티를 기억을 해. 그때 그 칵테일 파티가 어땠더라? 아 맞다, 완전 걔 노잼이었어요. 그러면 친구가 칵테일 파티 하자고 하는데 그 파티에 대한 예측, 예언이 뭐가 되겠냐? 아 재미없을 것 같다,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떤 상황에 대해 아니면 무언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그냥 완전히 아무것도 고려 안 하고 걔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무언가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자신의 경험에 근거하여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일, 사건이라 하더라도 사람마다 걔를 뭐가 다르겠어요?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겠죠. 그죠? 자, 결론은 그래서 이거야. 사람들은 각자 다른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무언가를 바탕으로 어떤 사건 혹은 지식을 이해하려 한다고. 그 결과 사람마다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다. 저 빈칸에 들어갈 말이 여기에 들어갈 말과 그냥 똑같은 말이 되겠다. 그래서 사람마다 각기 칵테일 파티 예시가 보여주듯이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다. 다른 경험. 그리고 그 경험이라는 거는 머릿속에 저장이 되면은 뭐가 되는 거니? 기억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 메모리가 대놓고 experience란 말이 쓰였다. 그럼 풀기 훨씬 더 쉬웠을 거예요. 그치? 이 문제를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 자리에 experience가 아니라 memory라는 단어가 주어져서 그래요. 얘가 의미하는 거는 어떤 경험에 하는 것이다. 경험을 하면 그게 머릿속에 저장되면 뭐가 되는 거냐? 기억이 되는 거잖아.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겪으면은 내가 그 비슷한 무언가를 뭐 한다고 했지? 끄집어낸다고. 그 비슷한 무언가가 뭐야? 그거랑 뭐 관련되어 있는 기억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읽어야 되겠다. 자, 2번. 우리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 목적이 아니지. 우리 이 글 따르면은 어떤 목적이 언급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뭔가 목적이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도 없겠고. 그냥 3번. 인지적인 오류를 만들어낸다. 뭐 이거에 따르면 뭐 오류가 있나? 뭐 이것도 없잖아. 그 다음 여기 있는 convince라는 단어 있죠. 얘가 납득 혹은 설득시키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의도를 납득시키려 한다. 그런 의미. 그 다음 5번. 뇌는 다르게 작동한다. across situation, 상황에. 상황마다 뇌가 다르게 작동한다. 이 문제 사실 틀리면은 제일 매력적인 오답은 5번이다. 5번이 제일 매력적인 오답이야. 근데 5번이 답이 안 되는 이유는 너무 두루뭉실한 진술이에요. 뇌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뭔가 작동한다. 다르게가 어떻게 다르게인지 말할 수 있는 뭔가 구체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5번은 좀 걸러줬어야 됐어요.
됐니? 자. 자, 1번 워크시트는 그냥 같이 봅시다. 자, 밑줄 친 correct knowledge structure 올바른 지식 구조의 예시로 제시된 것을 찾아 우리말로 쓰세요. 우리 이 글에 예시로 제시되어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 뭐? 칵테일 파티. 그리고 이 올바른 지식 구조는 의미하는 게 뭘 의미할까? 과거의 뭐? 과거의 뭐? 경험 혹은 기억을 칭하는 거다. 난 이번 아까 풀었고, 자 3번 뭐 영장 문제? 이 지문에 따르면은 칵테일 파티 이야기는 예시로서 사용된다. To illustrate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 자, 뭘 보여주기 위해? 자, 여기에 how가 있잖아. 이렇게가 뭐가 되느냐면은 illustrate 보여주다라는 동사에 목적어가 필요해. 그지? 근데 목적어로 그냥 명사 하나만 쓸 게 아니라 how를 줬잖아. 그럼 어떻게 영작하라는 얘기야? 절 구조로 영작하라는 얘기야. 절 구조. 그러면 절 구조가 되면은 여기에 뭔가 접속사든 관계사든 이게 먼저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뭐 접속사 혹은 관계사로 쓸만한 게 how 하나밖에 없지. 그래서 how로 시작을 해주면 되겠다. 그 다음에 동사로 쓸 게 지금 뭐밖에 없냐? create 이밖에 없지. 그러면은 여기 주어는 뭔지 모르겠지만 동사는 무조건 뭐가 될 거야? create가 될 거라고. 자,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은 나머지 단어들을 이 단어들 다 지워봐. 그럼 이제 남은 게 뭐냐? create의 주어 역할. 그 다음 create의 뭐도 필요하겠어요? 목적어도 필요할 거 아니야. 그제? 그 다음 여기 지금 보기 보니까 전치사도 있어. 전치사. 뭐 전치사가 뭐 이렇게 있으면은 전치사 뒤에도 뭐가 필요해? 목적어가 필요하다고. 이 구조가 될 거다. 그러니까 영작을 할 때는 그냥 하지 말고 문장 구조 자리에 들어갈 단어가 있으면 걔를 먼저 처리해줘야 돼. 그 남은 게 뭐냐? people이라는 명사, expectation이라는 명사, new event라는 명사. 이 세 가지를 각자 여기에 대입을 해보고 문제 푸는 수가 없어. 대입을 해보고 나서 해석을 해봐야 된다. 자, 여기다가 한번 사람들을 집어넣어봐. 그 다음 여기 지금 동사를 봐. create가 있잖아. 그걸 주어가 단수란 얘기야, 복수란 얘기야? 복수란 얘기지. 주어가 만약 3인칭 단수면 create가 돼야 되잖아. 근데 조금 짜증나는 게 얘든 다 복수 명사야. 그러니까 수의 일치로 뭔가 힌트를 얻을 건 없어요. people을 집어넣고 해석하면 사람들은 만든다. 그럼 여기에는 뭐 아니면 뭐가 들어가야 돼? expectation이 들어가든가 이게 답이 아니라는 얘기야. 혹은 new event가 들어가줘야 돼요. 뭐 사람들은 경험을 만든다. 혹은 사람들은 새로운 사건을 만들어낸다. 그 의미잖아. 자, 여기에다 expectation을 집어넣으면은 여기 남은 단어는 new event 이게 될 거고. 그럼 여기 new event를 집어넣었을 때는 여기가 expectations죠. 사람들은 어떤 예상을 한다, 기대를 한다. 새로운 사건. 사람들은 새로운 사건을 만든다. 예측을 위해. 뭐가 더 자연스럽거든? 서준아? 얘를 1번이라고 하고 얘를 2번이라고 치면은 뭐가 더 자연스러워요? 2번? 사람들은 새로운 사건을 만들어낸다. 뭔가 예상을 위해서. 우리 이거 뭐 했었더라? 뭔가를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한다고 했어요?
머릿속에 있는 어떤 기억 혹은 경험을 가지고 뭐해? 예상을 하잖아. 그리고 그 예상을 통해서 앞으로 내가 겪게 될 새로운 사건이 어떠할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잖아. 사람 자체가 새로운 사건을 만들어낸다는 의미가 되게 어색한 거예요. 그 다음 create expectation, 이것도 좀 이상하고 느낄 수도 있어. create를 꼭 창조하다 그렇게만 하지 말고 자, make를 쓰든 그 다음에 create를 쓰든 이거를 무조건 만들다라는 의미로만 보지 말고 그냥 do처럼 해석을 할 때도 되게 많다. do처럼. 자, we make meeting, 우리가 회의를 만든다니까? 되게 이상하잖아. we make meeting이 우리가 회의를 만든다가 아니야. 우리는 회의를 한다. 그럼 우리가 we make 혹은 create 다음에 expectation 하면 뭐냐? 우리는 예측을 만든다? 되게 이상하지? 이것도 그냥 예측한다라고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다. 그래서 make랑 create를 무조건 이 창조하는 그런 행위로 하지 말고 do처럼 해석을 하는 거를 꼭 기억을 해. 알았어요? 그러니까 do처럼 해석할 때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특히 뒤에 있는 명사가 추상명사일 때는 훨씬 더. 자, 사람들은 예측한다. 뭐를? 새로운 사건.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은 얘를 써주면 돼요. 예. How people create expectation for new events. 예. 자, 됐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과제 바로 뒤쪽에 있는 78페이지 단어 외워오고 풀어오면 된다. 자, 수고들 했어요.